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트럼프 관세 정책 이야기로 풀어가 볼까 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연준에 미친 영향, 이렇게 해서 잡아봤는데, 정말이지 요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야기로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는 이 캐나다와 멕시코 이 4월 2일까지 관세 유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뭐 호재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바뀌니까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자님,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이제 2월부터 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 관세 발표하니까 시장이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관세를 유예하겠다 하니까 증시가 또 반등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또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했는데 어제는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좋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나와야 되는데 어제 또 더 큰 폭으로 예.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 거고, 아하.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트럼프를 양치기 소년으로 지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장이. 이 말이 또 그럼 한 달 있다가 또 바뀌면 어떻게 하는 시장에 이런 우려가 생긴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은 이게 드러난 그것이 뭐냐면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 즉 국채로 가는 게 있었고요. 예. 그건 아주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따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잖아요. 예. 미국이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은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 사이에, 미국 사이에 그 맺은 이제 무역 협정을 예전에는 나프타라고 불렀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8년인가 USMCA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 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그 나프타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USMCA에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를 0으로 하겠다. 원래대로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 원유는 지금 현재 USMCA에는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원유는 이게 지금 25% 관세를 하는 거냐? 이게 몰라요. 지금 아무도 지금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정책 자체가 모호하고 예측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고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정말 오락가락하면서 이 관세 정책, 이제 뭐 좋게 받아들여질 만한 얘기가 나와도 이게 좋게 해석이 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증시를 정말 뒤흔들어 놓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야기인데, 관세 관련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주목했던 그 트럼프 의회 연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 한국 관련 발언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싶었던 의아함을 자아냈던 대목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근거가 있기도 하고 예. 없기도 얘기인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FTA를 체결했잖아요. 예. 그래서 관세가 사실 실제 무역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0%입니다. 그런데 FTA를 했을 때 우리가 이 품목은 관세를 얼마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조정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식량 안보라는 식량 주권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관세를 많이 매겼어요. 예. 상당히 높게 매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실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무역 거래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 금액 가중 평균으로 본 거를 보면은 0.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0%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정확히 얘기하려면 무한대라 그랬어야 되죠. 0분의 0 예. 얼마 이렇게 되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트럼프가 했던 얘기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재경부에서도 그 다음날 바로 아주 잘 지적을 예. 잘 해줬는데요. WTO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근거로 한 것 같아요. 근거가 아무래도. 뭔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WTO라는 것은 뭐냐면은 WTO에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상호 최혜국 그 대우를 해줘요. 네. 그럼 최혜국이라는 대우를 받으면은 우리는 관세를 무조건 여기에서 딱 정한다. 요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했을 때 후진국은 관세가 좀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그 거래량 비중으로 봤을 때는 8.4%예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2.2%예요. 그럼 4배 받죠, 대략. 이 수치만 딱 보면. 네. 그리고 또 뭐 그냥 단순 평균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13.4%고 예. 미국은 3.3%입니다. 대략 이것도 4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의회에 나가서 연설한 것은 나는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사실 가짜 정보를 흘린 셈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하고 미국은 WTO 체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미 FTA 체제 안에서 교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잘못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재경부가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예. 반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이런 정보를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렇죠. 큰 혼동을 사실 줄 수 있는 데이터인데 말이죠. 참 그래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허술한 면들이 너무 많다. 빈틈도 많고 예. 모호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트럼프 맘대로 하는 네.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걱정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혼란을 부추기는 약간의 뭐 의도가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모호하고 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우려감을 키우는 요인들로만 자꾸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 도대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요거 좀 보겠습니다. 향후 관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럽하고 이제 그 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 이걸 딱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이제 세게 나간다고 해서 처음에 25% 딱 했다가 한 달만 기다릴게 했다가 또 이번엔 할 거야 했다가 또 한 달 또 기다린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앞으로 매달 그럴 것이다. 예. 매달 연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매달. 네. 정말 지겨울 것 같은데요. 근데 요 차트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약인 펜타닐하고 네.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이거에 대한 그 너네가 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25%를 매길 거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불법 이민자가 국경에서 체포 또는 추방된 수치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 맨 끝이 1월이거든요. 저기 이제 화살표가 1년 전부터 이미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 12월에 23년 12월에 어느 정도였냐면 38만 명이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추방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월에는 얼마냐면은 한 8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의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예. 상당히 많이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의 성격상 자 봐라 내가 이제 집권해서 불법 이민자 이렇게 추방도 많이 하고 이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그 근거 뭐냐? 저 차트다. 이거밖에 제시할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 불법 이민자 숫자를 알 수가 없죠. 불법이니까. 근데 추방한 숫자는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걸 갖고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그 관세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내가 관세를 내려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 관세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와 함께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크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의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모델이죠. GDP 나우의 예상치, 이게 상당히 좀 마이너스로 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 원인과 함께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2월 말에 2.3%에서 예. 그 2월 28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다가 예. 또 그 다음날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GDP를 측정하는 게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플러스 2.3%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2.4% 이 정도 어제 이제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차트 보면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예. 수치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역시 이제 트럼프가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그 GDP를 구성하는 여러 이제 구성 항목들이 있는데 예. 그걸 보면은 일단 답은 뻔해집니다. 저기 차트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네네. 저기를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 파란색이 보이죠? 저게 갑자기 커지네요? 네, 저게 순수출입니다. 순수출. 네, 순수출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거고 그렇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진 거고. 네, 그렇죠. 이게 무려 GDP가 요때 측정한 GDP가 마이너스 1.5%였는데 이때 GDP가 그 무역 적자가 얼마나 기여를 했냐면은 무려 3.9%나 기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플러스 조금 되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상쇄돼서 마이너스 1.5%를 됐는데 요런 차트 모양은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생긴 건데 일단 이제 그 트럼프 관세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를 한 거죠.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예, 불안하니까 그 공장들이 뭐 원료가 있으면은 원료 그 원자재가 있으면 원자재 이런 것들을 미리 많이 사재기를 했다. 요게 굉장히 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GDP 예상치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건 무역 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를 받기 때문이다. 수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의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입 급증에 따른 GDP 영향 좀 자세히 더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두 막대 그래프가 예. 12월과 1월의 그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와, 확 늘었군요, 정말. 네, 상품 무역 수지 적자거든요. 예. 그건 무역 수지 적자는 1,570억 달러가 났어요. 1월 달에. 그리고 이때 수입은 얼마 했냐면 3,300억 달러를 했습니다. 수출은 예년하고 뭐 비슷한 한 1,7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러면 수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3,300억 달러나 했는데 이거 수입을 어디서 했느냐? 요 말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그걸 한번 분석을 했는데 지금 수치를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수입을 1월에 3,300억 달러를 했다는 거. 예. 이거 딱 기억해 두시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금을 많이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금이요? 예. 오.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랬잖아요. 정말 대단히 크게 올라갔죠. 네, 대단히 크게 올랐는데 미국 사람들이 네. 금을 이렇게 많이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근데 금을 전체 수입액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건 뭐 금뿐만이 아니라 기금속들 있죠. 뭐 예를 예. 들어 뭐 백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합한 건데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를 1월에 수입을 했습니다. 예. 저기 맨 왼쪽이 언제냐면요. 2022년이거든요. 아, 저때 우크라이나 전쟁 벌였을 때. 네, 그때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예. 한번 딱 올라가죠. 그러다가 지금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뭐 한 4-5배 되는 정도로 와, 정말 올라갔죠. 아찔하게 올라가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예. 요것만 보면은
올월에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의 상당한 게 여기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굳이 3,300억을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숫자 비교해보면 10분의 1 정도.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또 이제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바로 그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예. 요거랑 이제 또 하나 같이 비교해 볼 만한 게 언제 있냐면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요. 네. 저기 또 오른쪽에 보면은 확 올라갔죠. 그러네요. 코로나 때 또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이 차트하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차트를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은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고 그 뜸이 금이고. 예, 그게 금과 국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니까 일단 안전한데 투자하자 해서 국채나 금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의 그 예상치 자꾸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 이거 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저기 써 있는 게 GDP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소비, 투자, 재정, 지출, 수출 빼기 그 수입 요거를 많이 아는데요. 예전에 경제학 원론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갖고 구하는데 자, 지금 애틀랜타 연준이 이 GDP를 계산하는데 데이터들이 다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수입 데이터 나오고 뭐 수출 데이터 나오고 어떨 때는 그 뭐 재고 데이터 나오고 소비 데이터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그 GDP가 낮아진 거는 GDP 나우의 그 예상값이 낮아진 거는 순수입 값이 제일 순수출 그 수입에서 수입을 뺀 값이 현재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금도 뭐 사고 수입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건데요. 요거는 만약에 안 팔리면은 재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투자에 재고 투자 항목이 있거든요. 안 팔렸다 그러면 글로 들어가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 GDP 나우 애틀랜타 연준의 이 수치를 보고서 그 경기 침체다. 이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섣부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양영민 기자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21 양영민 기자 모시고 상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